저도 공부하게끔 만들었던 계기가 된 경우인데, 같이 사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 혼인신고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쪽이 아프거나 그럴 때 보호자 역할을 할 수가 없다. 그렇다고 가족들과 그 사이가 멀어진 상태여서 아무도 법적인 보호자가 없다라는 고민을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게 참 힘들구나. 그런 부분도 혹시 다른 나라는 동서양에 좀 차이가 있나요? 어떨까요? 이게 저도 사실은 뭐 이게 법률적인 부분을, 그러니까 동성 결혼 합법화의 영역으로 가자면 사실은 동서양으로 나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왜냐면 동양에도 뭐 대만이라던가 일본이라던가 동성혼이 합법화된 곳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동성혼을 하기 위해서 지금 동성결혼 캠페인도 최근에 이제 모두의 결혼 캠페인 이런 것들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 생활동반자법 발의하셨죠. 용해인 의원. 네, 그러니까 생활동반자법. 그러니까 사실은 용어가 굉장히 네. 좋은데요. 그러니까 동성결혼으로서의 해결 방법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사실 동성결혼뿐만 아니라 사실 사회에는 그 이제 동성 커플을 제외하고도 아니면 4인 가족 혹은 이제 결혼하지 않지만 그렇죠. 같이 살아가고 있는 가족이 있죠.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뭐 예. 그냥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있는데, 네. 그 사람들을 생활 동반자로 보고 이제 법률로 보호하는 그런 생활 동반자법이 지금 이제 뭐 그 용해인 의원이나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나 이렇게 해서 같이 공동 발의가 이뤄졌고, 예. 근데 이제 강성희 의원님도 네, 강성희 의원님도 공동 발의를 하셨고, 근데 이제 아직 계류 중인 걸로는 알고 있고요. 이제 사실 그렇죠. 발의는 됐으니까요. 사실 이게 시작이죠. 발의가 그러니까 사실 이뤄져야 되긴 하겠지만 발의할 수 있냐 없냐도 사실 논쟁이었는데 이제 발의가 됐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의료적인 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그 동성 결혼을 하신, 이제 혼인 신고를 하진 못하셨지만 동성 결혼을 하신 파트너 분들께서 이제 건강보험공단에 서로가 서로의 그거를 하게 해달라라고 해서 보호자를 네, 하게 해달라는 걸 해서 1심 패소하고 2심이 승소했던가 이렇게 해서 좀 진일보된 거는 그러네요.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노력들은 이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사실 정말 운이 좋게도 원가족, 그러니까 내 원래 가족들과 관계가 좋고 내 파트너 혹은 애인을 인정받을 수 있는 관계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죠. 예. 그게 되지 않고 네. 이 사람은 아픈 상황이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원가족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던가, 아니면 원가족들이 바로 오기 어려운 상황인데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게 그게 맞는 상황인가에 대한 것은 논의되어야 되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문제제기나 변화들이 이뤄지고 있고, 사실 지금 그래서 동성결혼을 큰 의제로 잡고 모두의 결혼 캠페인도 열심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도 열심히 아마 하실걸요. 그래서 많은 참여를 다들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아마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그런 것들이 인정받고 있는 나라들은 그게 표가 되고 또 종교적으로 어떤 이득이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발의가 될 것 같아요. 그런 영향이 있을 건데 이런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강력해져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정치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도 정치 참여를 하게 됐는데, 사실 그 중에서도 소수자이기 때문에 저희 둘 다 소수자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 것들, 아무리 그 다른 분들이 발의를 하신다고 해도 당사자가 발의하는 것만큼의 감수성과 디테일은
아직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많은 조사를 하셨겠지만 네. 당사자만큼 잘하는 건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저는 뭐 이건 좀 다른 논의이긴 하지만 직접 정치도 전 너무 좋은 구호지만 저는 요즘 가장 큰 고민이 뭔가 정치의 역할, 정치가 해야 하는 일들을 놓고 있는 게 아닌가 이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뭔가 어떤 성별 이슈 혹은 젠더 갈등이라고 하잖아요. 젠더 네, 갈등이나 네, 네. 이 성소수자 이슈들이 표가 안 된다 혹은 혐오가 더 표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저는 그 이과 계열의 사람이라 정치를 공부한 사람은 아니라서 네. 잘은 모르지만 제가 생각했던 정치와 그런 거는 사실 이런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을 때 공론을 만들어내고 토론을 만들어내는 게 정치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 젠더 이슈가 생기면 그러니까 어떤 편을 드는 것을 떠나서 이거를 표로 이용해 먹는 거가 지금 현실이지만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를 머리 맞대는 게 저는 그럼요. 정치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럼요. 근데 당연히 그쵸. 그런데 근데 예. 그거를 그래서 저는 요즘 토론회를 가면 진짜 슬퍼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나 도의원이나 시의원님들이 보낸 그 뭐라 하죠? 그 토론문이 네. 제일 무난해요. 다른 사람들의 글보다 가장 욕을 먹지 않기 위하고 가장 쟁점이 없는 글들을 보내시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진짜 이걸로 논의하고 싶은 마음이 없구나 이런 느낌의 글들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논쟁이 되면 불리하고 표가 그렇죠. 안 되니까요. 우리는 분류하길 좋아하니까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나 다른 사람이야 이렇게 장애 유형이 다양화되는 것도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듯이 우리는 또 장애 등급이 없어진 게 개인 맞춤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행정적으로 굉장히 불편해지고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딱딱 큰 틀에서 분류를 나눠놓는 거, 그게 편견이 돼버리는 거죠. 그 위에 사람은 그 안에 속하지 못하는 사람. 정치도 그런 거, 그렇게 초심을 잃어버리고 정치라는 것에 대한 이론적인 그 초심을 잃어버리고 일단 입성을 해야 뭘 할 수 있지 않냐. 맞죠. 이러면서 다른과도 합해지고 예. 그래서 요즘 그런 얘기들이 좀 속상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말씀하신 얘기 중에서도 저는 엄청 크게 공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예를 들어 장애 등급이 나오지 않고 장애 분류 등급이 요즘에는 그 등급으로 안 나오고 그 정도로 나오는 것 같죠. 그래서 심하지 않은 뭐 이렇게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등급으로 나오지 않더라도 사실은 질환이나 그 생활의 불편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다양하게 등급으로서만 그 사람의 삶이 분류되지 않는데 그렇죠. 뭔가 그 법적 그 분류가 뭔가 모든 걸 증명하는 서류처럼 되는 게 속상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직접 얘기하지 않으면 공론화되지도 않고 모르죠. 그쵸. 간과하죠. 그리고 정치인들도 그게 생기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4년 그 뭐랄까요, 그 계약이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인기에 좀 영합하려는 것 같고 그런 기대들 있잖아요.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고 또 홍석 전 하리수 또 요새 풍자 씨, 네. 예, 그런 분들이 유명해지고 할 때 우리는 이제 좀 나은 세상이 오려나, 편견 없는 세상이 오려나 하는데 흑인에 대한 편견, 동서양에 대한 동양인의 편견, 또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이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조금은 나아졌지만 그 사람들에 대한 인기지. 그 왜 토크쇼로 유명하신 분 있잖아요. 미국의 오프라 윈프리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부유하고 그렇지만 흑인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이 조금씩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근데 사실 그분들이 바꿔나가고 있는 세상도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사실 세상을 바꾸는 그렇죠. 역할의 사람들이 아니고 한 말씀하셨듯 사람이. 직접 정치를 하든 정치인이 하든 그 사람들의 역할이 사실 있을 거고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분들이 겪지도 않아도 되는 많은 것들을 겪으면서 사실 그것들을 견뎌가고 있다는 게 그럼요. 사실 항상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멋진 사람들 그렇죠. 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개인적인 그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그분들이 유명해졌다고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다. 많은 목소리가 나와야 된다라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됐을 때 김대중 대통령이 그 고문 때문에 장애가 생기셔서 장애인들이 좀 기대를 했었거든요. 장애인 정책이 좋아지지 않을까. 근데 그 한 분이 혼자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의 의견도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죠. 그런 많은 편견과 그런 걸 이겨가면서 성공하신 분들이잖아요. 말하자면 우리 인생이 행복하면 성공이겠지만 그런 분들이 이겨나가고 살아가고 계신 거라 사실 홍석천 씨나 뭐 그런 분들이 좌절한 시기도 많으셨을 거고 오히려 더 많은 시선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들이 많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저나 김동준님도 사회생활을 안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